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통계에서 딱 두 개 배웠습니다.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확률 얘기도 정리는 다 했지만 이 통계에서는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라는 파트 하나와 표가 나와 있으면 확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그렇게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주거나, 그죠? 확률 질량 함수를 주거나 아니면 활용 문제를 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의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였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배웠던 게 그다음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죠, 그죠? 이항 분포는 뭐였다? 이게 이항 분포 뭐니? 예원아, 이항 분포가 뭐니? 아,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내용은 알고 풀어. 수연아, 이항 분포가 뭐죠? 네,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지정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표까지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기호로 bn, p라고 씁니다. 그때 n은 시행하는 횟수, 독립시행을 했을 거니까 여러분 했겠죠, 시행을. p는 한 번 시행할 때 뭐뭐가 나올 확률을 p로 잡아서 bn, p만 쓰면 그게 확률 분포표를 대체하는 거다 라는 그 얘기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를 대체한 그 수식만 가지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계에서 그거 두 개 배운 거야 지금, 알겠죠?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숙제로 푼 문제 중에 숙제의 어떤 완성도가 뭐 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푼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 기준에서 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 이제 그 뒤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인이 손댄 것들 중에 좀 풀이가 좀 껄끄러웠던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선생님 풀어드리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이거 대충 풀어준 문제군요. 네. 그죠? 그래요. 이거 또 다시 풀면 또 길어지니까 따로 쌤이 요거는 시그마를 활용해서 쌤이 식을 정리해라는 어떤 화두로 얘기했는데, 그쵸? 이 틀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 틀만 보면 이렇게 적으라 했어. x를 기준해서 여기 1, 2, 3, 4, 5가 있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은 1, 2, 3, 4, 5 있고 여기에 그 첫 번째 확률은 A1, 두 번째 확률은 A2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 그랬고요. y가 있으면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도 1, 2, 3, 4, 5가 있었는데 문제도 기억나네. 여기 확률이 뭐 2분의 1이었나? 2분의 1 A1 더하기 1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확률이 만들어지죠. 알겠습니까? 그 47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수연아, 문제 상황 파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에 대한 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때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 때 A, B, C, D 이렇게 하지 말고 수열처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평균이 요 1, 2, 3, 4를 K라고 미지수를 쓰시고 확률을 AK라 쓰면 X의 평균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다. 수연아, 요거 이해되니? 평균은 이렇게 쓰라야죠. 이렇게 시그마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걸 5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그걸 시그마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쪽 마찬가지야. 이 Y는 확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얘도 변수를 K라 쓰시면 K 곱하기 2분의 1 AK 더하기 10분의 1이다.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잘 알겠어? 이 두 식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또 내신에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틀만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 지금 복습한 친구들은, 풀이했던 친구들은 아마 더 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알겠죠? 수연이 요 틀 가지고 접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넘어가서 또 학습한 문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해보시죠. 51번 61번 알겠습니다. 51번부터 보시죠. 51번 여러분 표가 있으면 그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51번입니다.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한다. 요거는 다 이해되시죠?
요 얘기는 다 전달되겠죠. 그렇죠? 그게 돼야 수업이 좀 깔끔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가볼게요. 일단 51번은요. 이게 다 표 만드는 문제니까 쌤이 아마 이런 활용 문제들은요. 표를 만드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많이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있는 6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3일 겁니다. 여기 뭐 산수해버리면 654 나누기 300 20 되겠네. 20 전체는 20인데 그죠? 그 중에서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x를 하자. 3장 뽑을 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원기야 가장 작은 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지? 1부터 5까지 가능해. 6장의 카드에서 3장 뽑았는데 3까지밖에 안 돼. 4까지 되잖아. 아니니? 원기야? 4, 5, 6 뽑으면 4잖아. 그게 당황하는 일이야 이게 지금. 4, 5, 6 뽑으면 4잖아. 그치? 4까지 가능하죠. 자 20분의로 세팅하시고요. 뭐 풀이법은 뭐가 쉽다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네요. 4, 5, 6이 제일 쉽겠죠. 한 가지지 뭐. 4, 5, 6 뽑아야 될 거예요. 그죠? 얘는 한 가지고 나머지는 뽑는 틀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원하는 경우만 써볼게. 알겠죠? 1을 뽑아야지 일단. 원개 맞니? 1을 뽑았어. 그럼 몇 개 더 뽑아야 돼? 2개. 남은 카드 몇 장이야? 5장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뽑으면 돼. 끝. 1을 뽑았으니까. 알겠죠? 얘는요. 여기 들어가서 써볼까? 2를 뽑아야죠. 그치? 원기야 남은 카드 몇 장이야? 5장인데 내가 뽑아야 될 카드는 몇 장이야? 4장 중에서 2장 뽑아야 되겠죠. 그죠? 1은 안 되니까. 그죠? 이해됐습니까? 42 뭐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30이겠죠. 다 구한 다음 더해서 20 되는지 확인하시고. 알겠죠? 표가 됐으니까 얘는 뭐 2 이하일 확률이니까 요거 2개 더 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끝. 알겠죠? 자, 그 다음 61번 61번 전에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57번 57번 같이 보시죠. 마찬가지 뭐 표 만들기로 보겠습니다.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흰 공 2개와 화이트 2개와 블랙 3개가 들어있다. 한 개씩 꺼내고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때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낸 공의 횟수를 x라 할 때 x의 평균을 구해라. 기대값은 평균이죠. 그러면 수연아 이게 몇 번째 가능하지? 그 흰 공이 나올 때까지니까 그쵸? 수연아 총 이 얘가 말한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1부터 4까지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흰 공이 나오는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이 2개 비교가 잘 되겠네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확률. 알겠죠? 수학적 확률 부르고 이산적 확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얘는 지금 상황이 이건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가 맞습니다. 확률로 쓰임 6가지 유형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곱셈형이죠. 하나의 확률식을 다 곱하는 행위. 그쵸? 동시에 이루어질 때.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개 꺼낼 때 흰공의 확률 5분의 2. 5개 중에 2개가 흰공이니까. 알겠죠? 그럼 끝. 얘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흰공이 나와야 돼. 처음에는 검은 공이 나오고 5분의 3. 그리고 나서. 그죠? 셀이 됐어? 검은 공이 날라갔어. 2개 남았겠죠? 두 번째 흰공이어야 돼. 4분의 2. 이런 식인 거야. 알겠죠? 얘는 이런 곱셈 정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것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뽑는 게 검은 공이어야 돼. 5분의 3. 두 번째가 검은 공 4분의 2. 세 번째도 검은 공 4분의 1. 그쵸? 그럼 지금 흰공 2개 남았지? 무조건 흰공일 거 아니야? 그쵸? 그거 2분의 2라고 써도 되고 그런 걸 여러분 1로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뭐 항상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냥 확률로 얘기하겠죠. 제가 네 번째 확률 되겠죠.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평균이야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1번 가보겠습니다. 59번도요. 네, 알겠습니다. 59번 보시죠. 이거 내가 풀어준 문제인데. 그지 않나요? 그지? 아니요? 안 풀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볼게요. 자, 100원짜리 2개와 50원짜리 1개. 이게 은근히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동전 3개면은 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다 써도 금방 풉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100원 2개와 50원짜리 1개를 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그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금액이 x라는 소리야. 금액을 x라 잡고 그놈의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지. 그죠? 얘도 쌤이 확률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빵원 다 뒷면이면 그죠? 그다음 제일 작은 돈이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그쵸?
동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다 8분의 되겠죠? 수연이 되겠어? 제일 쉬운 게 뭐겠어? 250원에 빵원이. 원래 양끝이 좀 쉬워야 알겠죠? 빵원 되는 거 한 가지지. 뒤. 그죠? 몇 팔이냐고? 동전 3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50원은요? 앞. 그죠? 그 다음 뭐 선생님이 굳이 쉬운 거 위주로 가드리면요. 50원 쉬운데 50원. 50원만 앞면, 나머지 뒤. 한 가지. 이해겠어? 50원 나오려면 50원 앞면, 100원짜리 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200원이 쉽겠다. 앞, 뒤. 그죠? 100원짜리 두 개, 앞, 뒤. 그거 봐, 양립으로 오기 쉽다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100원과 150원이, 100원이, 이제 100원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두 개가 한 개 만면이잖아. 앞뒤, 뒤앞 두 개란 말이야. 두 가지죠. 그죠? 50원짜리 뒷면 놔야 되니까. 남은 두 개가 여기 있겠죠. 뭐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만드는 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연습 좀 필요하겠죠. 좀 어려운 친구들은. 61번 갈게요. 주머니 안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K개가 들어있다. 알겠습니다. K개랑 4개가 들어있고요. 꺼낸 공이 흰 공이면 7,000원 받고요. 검은 공이면 3,500원을 받을 때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X입니다. 알겠죠? 금액에 동그란 것이 헷갈린 친구들은 금액에 동그란 치시고 X. 확률 변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금액의 기대값은요.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얘기니까. 금액을 X로 잡아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방금 동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죠? 자,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이 2,500대기면 K 구하래요. 표본다는 얘기죠? 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0원 아니면 3,5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500원은 기대값이고요. 그렇죠? 지불한다고? 알겠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저거 뭐야 저거? 지불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0원을 받을 수 있고 2,500원을 지불하는 거면 마이너스 2,500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이거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땡큐. 네, 3,500원이요. 네,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나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7,000원. 받는 거 7,000원 합계 1이 되겠지. 성원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 상황에서 자 공의 전체 개수는 K 플러스 4개니까 지금 한 개 꺼내는 거잖아. 그렇죠?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공이 그죠? 얘가 뭐 개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뭐 한 개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개 꺼낼 때는 시비를 걸려면 걸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전체는 K 플러스 4입니다. 공을 한 개 꺼내는 거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요 확률 내기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나올 확률 잠깐만 마이너스 3,500이 검공이니까 검공 K 4개 이랬어요? 표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비율의 확률이니까 한 개 꺼낼 때는 그때 평균이 2,500원 되는 K 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이랬습니까? 평균 구하시면요 곱하면 K 플러스 4분의 분모는 일치하시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500K 더하기 28,000이 2,500 되는 K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양변 뭐 100으로 날리시고 K 플러스 곱해서 넘겨서 푸시면 1차 방정식이라서 K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여러분 보통 봐봐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이런 게임을 그지? 이해되겠어? 이런 게임을 할 때 내가 이게 봐봐 우리가 이게 어디 놀러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해봤습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끈에 안 받고 숫자 해가지고 상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돈 받잖아 그때, 그치? 돈 받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할 때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예전에 논술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학교 대학 입학할 때 알겠습니까? 그런 경제나 이런 쪽에 이론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게임을 해. 얘는 물론 이제 기대값이 2,500원이라는 거 이거 한 판에 2,500원짜리라는 소리 알겠습니까? 그래야 정당한 거죠. 내가 만약에 3,000원 받았어 그러면 이 게임에서 기대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 받았으니까 약간의 이제 불합리함을 좀 들어가 있는 그죠? 나의 어떤 사익을 더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2,000원을 받았다? 아, 걔꼭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대값이 2,500원인 어떤 게임을 가지고 돈이 2,000원 받아? 아, 그러면 결국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 이론도 좀 챙겨볼 수 있는, 알겠죠? 그런 통계 지표가 기대값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죠? 뭐 그런 것도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또 번호로 그냥 질문해주세요. 자기 푼 것들. 몇 번이요? 65번. 65번입니다. 63번도. 63번 가볼게요. 자, 63번입니다. 뭐 다 포함되는 문제고요. 이쪽은 이게 여러분도 풀면서 알겠지만 뭐 경우의 수를 기반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원래 학부는 제일 어려운 게 또 경우의 수니까 얘는 또 다양한 경험치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볼게요. 자, A에는 1, 2, 3, 4, A에는 1, 2, 3, 4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나 기본적 확률에 대한 능력치도 같이 좀 점검이 되겠죠. 근데 통계에 사용되는 경우의 수 및 확률들은요, 이전에 그 단원에서 풀던 것보다 확실히 좀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알겠죠? 금방 잡히긴 해요. 봐봐. 자, A가 4개, B가 5개 있는데 A에서 임의로 1개를 꺼내고 B에서 1개를 꺼낼 때 둘 중 작지 않은 수, 즉 크거나 같은 수, 그죠? 둘 중에 큰 수를 X라 하자. 평균 구해라 이 소리네요. 뭐 상황은 간단한데 한 개 꺼내서 큰 수를 X로 잡자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도 가능하겠네. 1 뽑을 수 있잖아. 그렇죠? 2, 3, 4, 5까지 가능하겠네. 합계는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구할 때 쌤이 얘는 사실 곱셈 정리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적 확률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정확하게 쉬운 걸 굳이 얘기하자면 수학적 확률이 이런 건 더 쉬워요. 알겠죠? 어차피 곱셈을 가면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알겠죠? 수학적 확률로 간다는 건 분모는 여기서 1개 꺼내고 여기서 1개 꺼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5, 20이죠. 20. 이런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지. 한 개 꺼내는 거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시행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쌤 생각엔 뭐 1이 제일 쉽죠. 1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쉬울 것 같은데? 얘가 5 뽑으면 저기 뭘 뽑도 상관없잖아.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4가지, 총 4가 되겠죠. 이래서 이때 중간중간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20분의 1이 있으면 평균 구할 때 약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중간에 몇 개는 약분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 짜증나네요. 그 다음부터는 가보겠습니다. 자, 이 4를 대하고 4를 그냥 큰 걸로 가보죠. 큰 수니까 4가 되려면 이게 케이스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4가 되려면 4가 나오는 케이스와 한쪽에 4가 나오는 케이스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걸 푸는 게 아마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4 뽑는 케이스와 AB가 있을 거 아니야? 네, AB가 있으면 A에서 4를 뽑고 아무거나 뽑고 4. 물론 4보다 작은 거겠죠. 겹치지 않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학습을 내가 좀 시키려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냥 푸는 거, 이 풀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훈련시킨다 보시면 되고요. 학습적인 요소로 갈 거면 A에서 4를 뽑던가 또는 B에서 4를 뽑는 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5는 절대 뽑으면 안 돼. 5는 없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만약에 이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다면 또는이니까 어떻게 가야 돼? 또는 어떻게 풀어? 더하기야 또는이? 수연아, 또는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A 또는 B의 개수,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할 때는 또는은 교집합은 아니고요. 합집합으로 하라고 옮겨. 덧셈 합의 법칙 쓰지 말고 합집합으로. 물론 그 합의 법칙의 합은 합집합입니다. 덧셈이 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합집합이라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틀을 잡아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좀 수학적인 접근을 많이 한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 a가 4가 나는 경우 더하기 n, b가 4가 나오는 경우 빼기 교집합을 해야지. 공부용으로는 이 풀이가 더 좋습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하나씩 치고 들어가는 거고, 알겠죠? 얘는 뭐 능력이 좋은 애 아니고, 알겠죠? 학습용은 여기 더 좋다. 알겠죠? 더 넓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좀 구조적인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 A에서 4를 뽑은 거 할게. 일단 5는 잘 뽑으면 안 돼. A는 4를 뽑았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죠. 5는 제외하고 일단. 그러면 4, 4가지. 여기 4가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B에 4를 뽑았어. 저기 4개 아무거나 뽑으면 4가지. 여기도 4가 들어있죠. 그 4 한 번을 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틀로 잡아주면 이렇게 푸는 거고 그냥 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7가지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3도 마찬가지. 3도 해볼까? 3이 더 손이 많이 가요. 2가 제일 적게 할 것 같긴 한데 개수가 작으니까 3을 가보면 똑같이 풀면 돼. 봐봐. A가 3을 뽑았으면 얘가 뽑을 수 있는 게 3가지 더하기 B가 3을 뽑았으면 얘가 뽑을 수 있는 게 3가지 거기에 3, 3은 중복 그게 빼야 되겠지. 이게 5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4를 뽑은 건 똑같은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좁혀가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번이었나요 아까? 65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유형들은 경험치를 늘리는 거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뭐 이미 다 할 줄 아는데 문제의 어떤 뭐 상황과 레벨이 다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 뿐인 거죠. 자 65번입니다. 동전을 4번 던질 때 수현이 문제가 동전이 많네요. 동전을 4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16가지 중에서 자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x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앞면 나온 후 앞면 나온 후 헷갈리겠네. 앞 되거나 앞으로 h 쓰니까 앞 되거나 뒤 앞 DD가 연결되면 이건 다 1점이야. 1점. 그죠? 그 다음에 앞뒤 뒤야. 그렇지. 바뀐 거. 바뀌어버리면 2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 던질 거야. 이렇게. 그죠? 그때 나올 수 있는 점수를 구해라. 점수의 평균 구해라 이 말이네. 그죠? 상황 이해했어? 동전 4번이야. 자, x부터 정하시죠. x를 잘 정해야 돼. 점수가 제일 작으면 앞. 그죠? 앞이면 1점, 3점이네, 3점. 얘보다 더 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3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뒤로 딱 바뀌면 2점이니까 4점 될 수 있겠죠. 1점씩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죠? 5점 가능하고요. 그죠? 6점까지 가능할 필요는 점수를 우리가 3번밖에 못 받아요. 동전 4번이지만 이렇게 바뀌는 것로 점수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2점, 뭐 앞뒤 이러면 이제 6점이겠죠. 하다 보니까 x만 챙겨도 이미 제일 작은 점수와 제일 큰 점수는 개수가 바로 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전체는 16이고요. 3점 받는 건 2가지네. 다 앞면 다 뒷면 말고 없어. 알겠죠? 얘도 되게 쉬운데? 16개 중에 6점 받으려면요 또 2가지야. 앞뒤 뒤앞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2가지. 그래서 다른 게 끼면 걔는 점수 이상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얘 둘은 깔끔하고요. 이제 4점과 5점 짜증나고 비슷하지 말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할 만한 하나부터 조지란 말이야. 알겠죠? 나머지 하나는 빼는 게 낫지. 둘 다 굳이 하는 것보다는 대신 한 개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쌤 생각에는 뭐 이거 의미 없는데요. 쌤 개인적 생각은 아마 얘가 쉬울 것 같은 느낌, 요건 느낌이야. 내가 확인되지 않았어. 내 느낌은 그래도 2점이 어쨌든 2점이 아니다. 다시 갈게요. 요게 좋다. 왜냐면 이게 앞 이렇게 같은 거 나오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느낌은 그래서 요걸로 갈게요. 4를 조지고 4를 확실하게 조지고 5는 합이 1인 거에 기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4를 x가 4인 거 4점 받는 거야. 상황이 이래야 되겠죠? 요게 2번 나오고 요게 한 번 나와야 되겠죠. 점수는 3번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한 번은 치고 가면 되겠네. 앞뒤를 정해놓고 나머지 이제 2점을 세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렇게 할게. 앞뒤 뒤앞이 또 있구나. 봐봐요. 쌤 이렇게 할게요. 1.2번을 세팅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 설명상 요거를 한 개 넣고 요거를 2개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요거부터 한 개 넣을게요. 요거부터. 알겠죠? 자, HT를 넣는지 TH를 넣는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일단 EC일로 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내가 지금 그 2점 받는 구간을 앞뒤로 넣을 것이냐 뒤앞을 넣을 것이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진행 행보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EC일로 이제 일괄적 처리. 알겠습니까? 일괄적 처리 했으면 그 다음은요 뭐냐? HT로 놓고 이제 문제 풀기. 알겠죠? 자, HT가 들어갈 자리가 3자리가 있어. 여기, 그쵸? 근데 여길 넣을 때와 여길 넣을 때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가운데 넣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기나가 좀 의심되기 때문에 사실 변화는 없습니다. 그거까지 보이는 친구들은요 그냥 3C를 가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HT로 잡았잖아. 이 HT를 여기 3가지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고 그 다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한 친구는 이미 그 뒤에 케이스에서
HT를 여기 박을 때나 여기 박을 때나 여기 박을 때 그 다음 진행의 상황이 같다라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이래서 그 다음 1점 두 개 만드는 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가능한 친구는 이게 되고요. 알겠죠?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쌤 생각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쌤 이게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야. 안 된다는 확신도 나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알겠죠? 아마도 이게 그냥 묶어쳐도 되나? 아니나? 애매한 친구가 많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3CL 혹은 3 곱하기로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로 가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동기야?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로 문제를 분리해서 문제를 세 개를 풀어야지. 단순히 그 선택일 뿐인 거야. 알겠죠? 그게 해석하는 레벨의 차이는 맞지만 풀이하는 능력, 맞추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되게 현명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3CL로 묶고 가기 애매? 빨리 적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앞에 HT가 들어가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가운데 HT가 들어가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끝에 HT가 들어가는 케이스. 선생님 아무래도 좀 해석문이 좋다 보니까 이거 다 똑같아요. 3 곱하기 넘어가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친구, 애매한 친구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들어볼게요. 자, 이제는 나는 여기 2점 얻었으니까 1점만 2번 얻어야 돼. 그럼 여기는 무조건 뒷면이지. 한 가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무조건 H, 무조건 T지. 1점, 1점, 2점, 4점일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다 고정이야, 이거는. 세 가지인 거야, 세 가지. 알겠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총 6가지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이래서 빼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면서 거의 경우의 수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통계 문제라기보다는. 넘어가시죠. 또 69번. 네, 69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꼭 다시 이제 틀이 얼추 보였을 거니까 쌤이 적어놓은 요 틀에 기대지 마시고 혼자 다시 다 풀어보자. 알겠죠? 그래야 이제 이런 거 잡는 능력이 늡니다. 이런 건 다 쌤이 보면 안 돼. 너네 혼자 다 해봐. 자, 69번입니다.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4개, A 주머니에는 검은 거 4개, 블랙 4개, 블랙 4개. B 주머니에는 화이트 1개와 블랙 3개. C 주머니에는 2개, 화이트 2개와 블랙 2개입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까보시죠. 자,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 중에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A, B, C에 한 개씩 무조건 꺼내는 거네요. 그죠? A, B, C에 한 개씩 꺼낼 때 흰 공 개수네요. 알겠습니다. X는 얼마부터? 빵부터. 그죠? 검을 수 있잖아. 그치? 한 개, 2개까지 가능하겠네. 저쪽에 흰색이 없으니까 이 세팅부터 하시고. 그죠? 오케이? 자,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쌤이 그 확률의 곱셈 정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여러분 A에서 뭘 꺼내는 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A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래겠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공을 한 개밖에 안 꺼낼 것이고 A는 검은 거 한 개 태어날 거 아니야. 흰 공의 개수에 아예 영향 안 줍니다. 아예 안 봐도 돼. 이래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 둘만 곱하면 돼 그냥. 그러면 흰 공이 빵개 확률 얼마겠어? 쌤 곱셈 정리로 가기로 마음 먹었어. 알겠죠? 왜냐면 이 공들이 구별 안 되기 때문에 괜히 이 수학 정리로 가면 더 헷갈릴 수 있어. 이런 거는 곱셈으로 갈게요. 봐봐. 이 흰 공이 빵개라는 건 여기서 검은 공 꺼내야 될 거 아니야. B에서 검은 공 꺼내 확률. 일부 약분하지 않을게요. 4분의 3 곱하기 여기 4분의 2입니다. 끝.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알겠죠? 여기서 4분의 3으로 검은 공이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서 4분의 2의 확률로 검은 공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끝. 한 개 나올 경우가 손이 많이 가겠죠? 왜? 여기서 흰 거, 여기 검은 거 또는 여기서 검은 거, 여기 흰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푸는 게 어렵지 않지만 적어볼까요? 여기서 흰 거, B에서 흰 거, 검은 거 또는 B에서 검은 거, 흰 거 이들 더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흰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거 3개 더하면 1일 거야. 어차피 A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표가 나올 것이고 분산을 구하려면 손이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이런 순서로 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없습니까? 71번. 네, 71번 보시죠. 71. 네, 오늘 연습이 많이 되네요. 요거 다 지문 나올 만한 문제들이긴 합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성훈아 봅시다.
자, 9개의 점이 있어요. 임의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동시에 택할 때 전체 경우수는 9C입니다. 9C면은 98 나누기 2니까 36. 그죠? 36가지 중에서 36 이렇게 뭐 구하는 거죠? 두 점의 x 좌표의 합이네요. 그죠? 점 2개 뽑은 거에 뭐 길이나 이런 게 아니네. 좌표는 있는 거죠. x 좌표의 합은 일단 0 가능하죠. 0 콤마 몇인 거 2개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 가능하죠. 0, 1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가능하죠. 0, 2도 있고요. 1, 1도 있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3 가능하고요. 4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뭐 x 좌표가 제일 큰 게 2니까 36분의 자, 당연히 제일 쉬운 건 또 0이랑 4예요. 0 되려면 봐봐. 0 콤마 있는 점이 3개잖아. 그죠? y축 위에 있는 점이 3개죠. 그 3개 중에 2개 뽑아야지. 그래야 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좌표 보는 거니까 3C. 이거 쉽죠. 그죠? x좌표의 합이 4가 되려면 x좌표가 2인 거 3개 있잖아. 그렇죠? 걔네들 중에서 2개 뽑아야지. 수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른쪽에 있는 3개. 그죠? 3C. 이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로 갈게. 1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도 x가 0인 줄 3개 중에 하나 뽑고 x가 1인 줄 3개 중에 하나 뽑아야지. 그거 말고 없잖아. 그쵸? 3C 1 곱하기 3C 1이네요. 9가지입니다. 상황이 됩니까? 그쵸? 오케이? 이건 알겠어? 봐봐. x가 0인 점이 3개 있잖아. x가 0인 점 3개. 이 중에 하나 뽑고 x가 1인 점 3개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여기 라인 하나 뽑아야지 이제 총 그죠? 합이 1 될 거니까. 그 다음 쉬운 건 당연히 3입니다. 3 알겠죠? 3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좌표가 2인 것 중에 하나 뽑고 x좌표가 1인 것 중에 하나 뽑아야지. 말고 없어요. 쟤랑 똑같네. 9가지. 31, 31.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1에서 빼라 그냥. 알겠죠? 얘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봐봐. 얘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0에서 하나 뽑고 2에서 하나 뽑거나 또는 1에서 2개 뽑는 거죠. 그렇죠? 그거 2개를 더해주면 뭐 나오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풀면 된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눈에 힘이 풀리시네요. 그냥 질문. 이제 뭐 몇 친구 다 이제 끝나갔고요. 네, 자, 원기 마지막. 네, 힘이야.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 질문도 있어. 이게 끝이야? 너 힘이 끝났어? 고작 여기까지밖에 못 오신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양 문법도 없어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 숙제를 감당할 수 없다면 수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오던가 유형별로 좀 징검다리로 1, 2, 1, 2 풀어오든가 대충 알겠어.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우리가 진행한 부분을 언제 알겠지. 섭렵을 좀 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복습은 다 했어요? 복습은 했어요? 복습 중에 모르는 게 있어요. 일단 뭐 질문이 없을 거니까 뭐 몇 번은 몰라. 이게 뭐 문제 보고 설명할 가치가 있는 체크한 다음에 설명하고 다음 진행할게. 몇 번이야? 135번. 오기는 표정 보니까 복습도 안 했네. 나만 끝나고 이거 주차하러 따라와. 야, 그만하게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저번 진도 또 있으니까. 옹기야, 내가 또 그 얘기 다 해야 돼. 이거 야 말하면 30분짜리라니까 이거. 알았어? 내가 또 그 얘기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라는 얘기 또 해야 돼? 옹기야? 그렇지 안 해도 되지. 많이 들었잖아. 근데 왜 안 지키냐고. 좀 여러분 그 센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알겠죠? 꼭 좀 지켜주세요. 기존 친구들인데 딱지가 아직도 들을 텐데. 아무튼 몇 번이라고요? 135번. 135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너 PA를 못 구해서 진행을 못한 거 아닌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이제 그쵸 예전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군요. 뭐 이항포 문제 몇 개 없으니까 이걸로 점검하면서 공식도 체크 한번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저건 푸 문제지만 점검을 합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를 A는 1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그때 직선 얘와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은 A라고 하자. 요까지 읽으면 A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왜 확률을 구합니까? 아이 뭐 우리 확통분 짬밥이 있는데 원래 사건 만들어주면 확률을 구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유가 돼도 충분해요. 알겠죠? 앞으로도 이런 어떤 특정 사건을 만나면 확률을 구해놓으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읽을게요. 알겠죠? 자, 내가 구할 확률이 뭐냐면 PA야. PA가 뭔데? 주사위를 던져서 A라는 숫자 만들 건데 전체 경우 6가지. A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때 그 A의 역할이 A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 물론 서로 다른. 수연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얘를 만족하는 사건이 A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럼 난 뭘 구해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가질 A의 범위를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 거기에 해당되는 A가 생길 거니까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뭐 정리능력을 하시면 되니까 4는 0이고요. 판별식을 때려야 되겠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보다 크면 됩니다. A가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걸 전개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알겠죠? A가 주사위 눈이니까 1 안 돼, 2 안 돼. 3부터 가능하네. 3, 4, 5, 6, 4개 가능하네. PA가 3분의 1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PA를 구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인데 PA를 구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하수라고. 알겠죠? 이야기를 쫙 끌고 가고 나서 야 이런 사건 A라고 할 때 그럼 확률부터 구하세요 일단. 알겠습니까? 왜요? 확통 파트니까. 이게 이유가 되면 돼. 알겠죠? 사건을 잡아주면 그거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일단. 알겠죠? 자 확률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글을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 글을. 자 PA는 일단 3분의 1, 3분의 2야. 그 위에 있는 그 한 두 줄의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됐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00번을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이 냄새가 나죠. 아 이게 뭔가 약간 그죠? 독립시행이란 말을 했으니까 독립시행 문제거나 이항 분포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게 파악이 되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확실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의 X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항 분포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봐봐, 만약에 오늘 지금 이걸 배운 시간인데 만약에 봐봐 얘를 300회 독립시행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겠어. 얘가 지금 잠깐만 사건 A가 주사를 던지는 거니까 뭐라고 엮기가 좀 애매하네요. 300회 독립시행을 할 때 독립시행에서 A가 여기 이 상황이 얘가 부여된 상황이 문제를 약간 쌤이 원하는 방식의 변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풀겠습니다. A가 이런 횟수를 X를 할 때 독립 이항분 왔죠? 어떻게 해야 돼? B 300, 3분의 2 이걸 딱 써야죠. 그 횟수라는 걸 딱 봤을 때 저거 써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얘는 이항 분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죠. 자 모든 게 뭐냐면 우리가 외우는 거 다 점검할게요. 이런 질문에 대응할 수 있어요. PX가 21 확률 구해라. 구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구하면 돼? 300번 중에 원하는 게 20번 나올 확률 구하라는 거야. 성은아 듣고 있습니까? 300번 중에 원하는 게 20번 나오려면요. 300번 중에 20번 3분의 2가 20번 곱하기 3분의 1이 280번. 이게 정답이야. 물론 연산은 못해. 알겠죠? 뭐 말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평균 구해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 NP죠, NP. 곱해 200입니다. 그죠? 만약에 분산 구해라 그랬으면요. 공식이죠? NPQ. 200이 NP죠. 200 곱하기 3분의 1이야. 3분의 200이. 표준 편차 구해라 루트시면 되겠죠. 요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해되겠죠? 수연 알겠니? 무슨 말인지? 수연아 뭔 말인지 알겠냐고. 네? 분산이 NPQ. 이게 NP잖아. 이게 NP잖아. 거기 Q 곱했잖아. 그쵸? 상황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알겠니? 20에서 알겠네. 쌤이 맞네. 예시. 예시다. 이거 예시. 공시 정보한 거고요. 알겠죠? 얘는 평균만 물었죠. 평균 답이겠죠. 자 그런 얘기인데 알겠어 원기야.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내가 왜 여기서 그런 얘기 했죠. 이 이항분포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공식 다 외웠으면
뭐 한 90% 뚫린다 얘기했죠, 그렇죠? 오늘 이 남은 이 1교시 마지막 시간에 쌤이 남아있는 10%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 28페이지에 오늘 이 양보는 유형 한 개만 얹으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28페이지에 유형 11번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잘 챙겨보세요. 별표 100개. 별표 100개라고. 100개.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별표 100개.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지? 시험에 맨날 나오고요.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주 나오는 쉬운 문제 당연히 다 개나서 나쁘니까 상관없는데 자주 나오는 어려운 문제 우리 목숨 걸어야 돼. 그거 먹어야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게 요 문제입니다. 이 양보에 한 문제 있습니다. 그게 맨날 내는 문제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쌤이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원점 5를 출발. 선생님은 밑에 볼게요. 147 볼게요. 147. 요게 좀 더 상황이 좀 더 꼬여 있어서 이거 생겼겠다.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147번입니다. 여기 있는 이 유형들은 문제 세팅이 똑같아요. 잘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형부의 하나의 유형 점을 딱 찍는 거니까, 알겠죠? 봐봐. 원점 5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X축만 그리시면 되고요. 원점 5가 딱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움직이는 점 P가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냄새가 나죠?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지면 뭔가 독립시행 상황이 아닐까라는 냄새가 납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 없어. 알겠습니까? 그때 다음 게임의 규칙대로 움직인 점피의 좌표를 X라고 하지 않아서 밑줄칠게요. 다음 규칙대로 움직인 점피의 좌표. 점피의 좌표를 확률면서 X. 미쳤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점피의 좌표를 지금 얘가 20번 시행을 하고요. 이미 냄새 나는데 점피의 좌표를 X라고 하지. 여기서는 물음표가 돼야 돼. 이렇게 물음표라고 적어다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좀 뭐가 이상하게 흘러가. 왜? 20번을 반복했으면 뭐가 X로 잡혀야 정상이야. 뭐뭐가 나오는 횟수. 그게 이형문포야.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박스까지 읽지 않았지만, 근데 얘는 20번을 반복했으면 이항문법 문제가 될 텐데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한 후에 점피의 좌표를 X로 잡았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자,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박스의 문제를 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2 가래요. 그죠? 이거 확률로 정리합시다. 뭐라고? 20번을 시행하는데 플러스 2로 갈 확률이 3분의 2야. 요거 이해됩니까? 6분의 4니까. 그치? 그 다음 밑에 그 마이너스 1로 갈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이 문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잘 드세요. 20번을 반복할 건데 뭘 20번 반복할 건데 주사위 던지는 거야. 그걸로 뭐 할 건데? 야, 3분의 2의 확률로는 플러스 2로 갈 거고 3분의 1의 확률로는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확률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될 확률이 3분의 1이야 라는 시행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시행을 20번 반복하는데 이거 독립시행이에요. 매 시행마다 확률은 같으니까. 성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이거 독립시행인 거 맞지? 그죠? 독립시행 파트가 통계에 나왔다면 그건 이하고 분포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그럴 줄 알고 문제를 봤는데 갑자기 야, 이렇게 20번 반복한 후에 점피의 좌표를 X라고 하래요. 그럼 이상한데? 선생님 문제 이상한데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돼? 왜? 원기야 왜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한 거야? 이 자식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고 있다고 지금. 왜 이상한 거야 원기야? 성훈아? 넌 왜 이상한 거 같니? 너가 이상한 게 아니지. 난 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좀 더 정확히 얘기 좀 해. 피해 좌표를 피해자표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피해자표 모릅니다. 그럼요. 모르는데 그게 아니야. 수연아? 왜 이 문제 이상한 거지? 플러스 1. 아니야. 예원아 혹시 이 문제가 왜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야 중요하다고. 좋은 게 중요한 게 내 말 잘 들으시 중요하다고. 자 이항 분포는 뭐가 이항 분포다? 독립시행 상황에서 뭘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태워도 돼야 내가 그 다음 얘기할 거 아니니. 예. 뭐를 보세요. 예. 좀 이게 문장을 내가 읽어주면 안 됩니까? 네.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 확률 변수 x가 지정이 되어야 돼. 그걸 우린 이항 분포라고 불러. 이제 내 얘기 좀 전달했습니까? 이제 이항 분포가 뭔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다시 문제 읽을게요. 자, 이 문제 풉니다. 선생님 주사를 던져서 3분의 2의 확률로 이렇게 하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걸 20번 반복한대요. 아, 독립시행이네, 그치? 요 상황은 독립시행이야. 요건 이해했어? 독립시행이 뭔데? 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매 시행마다 확률이 바뀌지 않잖아.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상황에서 20번 시행 후 전피의 좌표를 x로 놓치요. 잠깐만. 그 독립시행 상황이 통계에 나온다라는 건 이항분포 문제라는 건데, 그럼 내가 이항분포 문제인 줄 알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20번 시행한 후에 전피의 좌표를 x로 뒀어. 옮기야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선생님 문제 이항분포 맞네요. 풀면 되죠. 어때?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 좋을 때가 아니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수연아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야 독립시행을 갔으면 이항분 문제일 거면 우리 잘 들어. 또 질문할 거야. 잘 들어. 갔으면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다가 x가 있어야 돼. 뭔지 알겠니? 내 말 듣고 있네 지금. 알았어. 횟수가 x가 되는데 얘가 갑자기 선생님 전피의 좌표가 x라는데요?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지 않습니다. 얘는 이항 분포 아니에요. x는 이항 분포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 뭐뭐가 나오는 개수. 내가 이래서 보기 싫지. 알겠습니까? 그게 돼야 돼. 오케이? 얘는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뭐죠? 이렇게 해야 돼. 이상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근데 문제를 내면 안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문제가 이상해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x는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야.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오케이? 얘가 말한 x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풀 거 아니야. 알겠죠? 쌤 왜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x로 잡혀야 그게 이항분포지. 얘는 횟수가 아니잖아. 쌤은 어떻게 풉니까? 이항 분포로 풀긴 해야 돼. 왜? 아니 20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거를 표 만들어서 풀 수 있겠냐고. 못 풀지. 이건 분명 이항 분포를 활용해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x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들어. 이항 분포가 되게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잘 봐. 얘가 이항 분포가 되려면 잘 들으세요. 얘가 나오는 횟수라든지 얘가 나오는 횟수에 확률 변수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잘 집중해. 끝나. 좀 끝나. 얘 플러스 2로 하든 마이너스 1로 하든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해야겠죠? 나는 플러스 2로 할게요. 보통 그쪽이 더 편할 거 아니야. 얘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x는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자, y는 이항 분포예요. 오케이? 무슨 이항 분포야? b 20, i가 쉽잖아. 3분의 2라는 이항 분포야 y는. 이해되겠어? 나한테 y의 평균을 구하라. 그건 쉽지. y 평균 얼마인데? np 3분의 40. 그죠? y의 분선 이건 쉽지. npq 3분의 40이 np였잖아. 3분의 1 9분의 40 쉽지 뭐 이거는. 이해돼? 근데 얘 나한테 x의 평균을 요구했단 말이야. x의 분산인가? 분산도 요구했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x와 y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왜? 얘네들이 관계는 있을 거 아니야. 아예 관계도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 그죠? 분명 이항분포와 연결을 시켜놨겠지.
자, 내 관계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잠깐만. 20번을 반복했어. 난 지금 뭘 세팅한 거지? 얘가 y번 나왔다고 세팅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몇 번 나왔겠어요? 원디야 몇 번 나왔겠어? 20번 중에 위에 게 y번 나왔으면 밑에 거 몇 번 나와? 좋아. 너 이거 얘기하면서 뒤집혔어. 자, 잘했어. 자, 아무튼 잘했어. 자, 요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원점이 있습니다. x는 좌표죠. 좌표가 뭔데? 2만큼 y번 나왔어. 어디 갔겠어? 2y만 갔을 거 아니야. 뭐 10번 나왔으면 20이 갔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이거 생각해. 마이너스 1만큼 20 마이너스 y번 간 거야. 그게 좌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원래 원점에 있던 놈이 2만큼 y번 나왔고요. 마이너스 1만큼 20 마이너스 y번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게 좌표가 되겠죠. 즉 전개하면 x는 3y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게 됐어. 이해됐어요? 이걸로 풀란 얘기야. 오케이? 여기 대입할 게 아니구나. 자, 갈게요. 얘가 나한테 물은 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죠? 난 이런 관계식을 알게 됐으니까 대입을 할게요. 자, 이 3y 마이너스 20이고요. 그리고 3y 마이너스 20이고요. v 3y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자, 얘는 우리 평균 성질 아시죠? 이 y를 구해서 3배하고 20을 빼면 돼. 이거 대입하면 됐단 나오겠죠. 됐습니까? 얘는요 분산 성질 아시죠? 얘는 필요 없어. 알겠죠? 3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9가 돼. 9 분산됩니다. 알겠습니까? 집어넣으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끝. 요게 이 형편의 마지막 한 개 유형입니다. 출제가 정말 잘 되는 어려운 유형이죠. 알겠습니까? 뭐가 장난친 거야? 확률 변수고 장난치는 거야. 너네가 이 형편은 뭔지 알지? 공식 다 외웠지? 그러면 다 맞췄을 거 아니야. 변별력이 없잖아. 이 형편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죠? 독립시행의 냄새가 난다고 이 형편 아니야. 중요한 멘트는 뭐뭐가 나오면 횟수여야 돼. 그 x까지 포함한 게 이형포란 말이야. 알겠죠? 그걸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x를 다른 걸로 틀어놨어? 그럼 그거는 이형포는 아니야. 물론 근데 그 문제는 이형포를 푸는 문제입니다. 너네가 이형포를 세팅을 하시고요. 연결은 될 거니까 잘 찾아서 연결한 다음에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틀을 꼭 기억하세요. 자, 잠깐 쉬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홍기 고생했어. 야, 나 잡아줄게. 고생했어. 쉬었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시죠. 자, 지금 이제 2학 문포는 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여기서 준비할 거는 끝났다.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2학 문포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유형, 세 번째 유형인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한 겁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확률 평균 분산 표준만 제가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2학 문포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들어있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까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3번.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통계들은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죠? 확률 변수 x. 그죠? 확률 변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때 이 확률 변수 안에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가. 그죠? 개수가 정확히 딱딱 떨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푼 모든 문제들이 이산 확률 변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주머니 안에 흰 공의 개수 맞아. 1, 0, 1, 2, 3 만들어지지 않죠? 이항 분포 어떤 시행을 반복적으로 쓸 때 뭐뭐가 나오는 횟수 마찬가지로 0, 1, 2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만 다루고 있었고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 이야기부터는요,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는 아시죠? 뭐 그 길이, 무게, 부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쓸 리는 없는데 문제 적혀 있던 적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였냐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뭔지는 알아야죠. 그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준 거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단원, 세 번째 소단원이죠. 세 번째 유형은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면 그 역할은 이거야. 연속 확률 변수로 잡혀 있는 단계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게 확률을 구하는 함수니까 그럼 확률을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x가 3일 확률, x가 4일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왜? 범위를 줘야 되겠죠? 연속이니까. 쌤 그때 키로 얘기했죠. 여러분 학교에서 키가 180인 친구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180.00000000000을 만족할 친구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180 이상, 190 이하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쌤 그럼 확률 밀도 함수 뭡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진 범위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가 1인 함수를 우리는 싹 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넓이가 1인 게 왜 필요한 거냐면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얘기할 거거든. 함수는 얘가 줄 거야. 함수를 주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특정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줄 겁니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x축이 있어. 봐봐. x축이 있어요. a부터 b까지 확률을 준 거예요. y는 fx. 확률을 준 거야. 야, a부터 b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알겠죠? 요 확률의 요 넓이가 얼마 된다는 소리야? 넓이가 1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음수 값이 나오면 안 돼. 왜?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0은 될 수 있으면 알겠습니까? 음수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음수 값이 있으면 우리가 정적분도 배웠지만 부호 넓이에 의해서 음수인 또 넓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확률에 음수 넓이는 없죠. 음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는 양수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뭘 질문하냐? 통계는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할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 말고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질문하냐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P C부터 X가 D까지 확률을 구해라. 범위를 주겠죠. 왜? X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표기가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그래프에 그죠? 쌤처럼 쓰세요. A, B, C, D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A, B가 양끝 지점이고요. C, D가 가운데 있는 넓이를 구하는 구간에 대한 표기입니다. 알겠죠? 우리 필기장에 예원아 필기장 보시면 예원이 지금 살짝 정신 나가 있는데 지금 예원아 필기장 보시면 밀도 함수가 있어요. 거기 그래프에 타이핑을 잘못해서 순서가 A, B, C, D로 되어 있다고. 그 순서가 A, B, C, D가 아니라 A, C, D, B여야 돼. 알겠죠? 거기도 표기는 나랑 똑같이 돼 있으니까 A, C, D, B가 맞습니다. A, B가 끝 지점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D가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그 순서가 A, B, C, D가 아니라 A, C, D, B 이렇게 씁니다. A, C, D, B 그래야 밑에 있는 말과 연결됩니다. 제 말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수정해 주시고요. 봐봐. 그러면 질문은 요거 하나밖에 안 해. 여기부터는 질문이 편한 게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이런 거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밀도 함수부터는 확률만 질문해요. 왜? 평균과 분산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만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증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얘는 증명할 것도 없는데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뭐냐면 봐봐. C부터 D까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런 의미거든. 알겠죠? 어떻게 됐어? C부터 D까지 변할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긴 다 넓이 구하기 얘기야.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런 곡선이라면 넓이 어떻게 구해?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면 되고요. 우리 어제 배웠던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적분을 요구하는 문제는 잘 안 주기 때문에 다 직선으로 줄 거야. 직선으로. 직선을 그냥 잘라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 여러분 저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에서 P X가 만약에 11 확률 10은 여기 사이 있다 치고요. 알겠죠? 11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잖아. 이건 0이야. 무조건. 왜? 얘는 하나의 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걔는 넓이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넓이가 무한수만큼 있겠죠. 넓이는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키가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키가 180일 확률을 구해라. 이게 0이지. 그죠? 연속이면서는 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함수에서는요 이렇게 확률을 주지 않죠. 범위를 줄 겁니다.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자, 확률 밀도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게 답니다. 내용 정리 끝. 세 번째 유형 정리 끝.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도 몇 개 없어. 봐봐. 자, 밀도함수 관련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이런 놈들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세요. 밀도함수는 이렇게 나와요. 자, 173번 가볼게요. 173입니다. 밀도함수 뭔지를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연속 확률면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x가 다음과 같아요. kx입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x에다가 뭐 x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뭐 표 만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프를 푸는 문제야.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때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래요. 스톱. 얘가 확률 밀도 함수래. 오케이? 그러면 그려야 돼. 가보겠습니다. 봐봐. 주목. x축과 y축이 있을 거고요. 얘가 지금 0부터 2까지의 직선을 준 거기 때문에 구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요 0,1을 지나죠. 직선은 양 끝점 찍고 이으면 돼.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2 대입하세요. 2k 되겠죠? 2,2k 아무 데나 찍어. k는 음수일 수 없어. 2k. 이런 직선을 준 거야. 됐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라고? 얘 확률 밀도 함수래. 그러면 그 말은 이 전체 넓이가 직각이겠죠?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예원아 알겠니? 예원아 확률 밀도 함수 뭐라고? 정신 차려! 뭐라고? 세연아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그래서 요거 앞으로 요거 얘기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 뭐라고 써보나?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예원아 알겠니?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가 1인 함수를 우리는 싹 다 확률 밀도 함수로 부릅니다. 그러면 주어진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요 넓이가 얼마라고? 1 돼야 돼요. 1. 이게 흡사 우리가 표를 보면 표에서 문자가 박혀 있으면 다 더한 게 1이야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문제 풀이를. 얘가 그런 거야. 넓이가 1인 것부터 출발해야 돼. 자, 가로 길이 얼마야? 2. 세로 길이 k. 그죠? 넓이는요. 2k 나누기 2. k겠네. k가 1이란 얘기야. 이해되겠어? k는 이미 구했습니다. k는 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질문합니다. p 2부터 x가 3일 확률을 구해라. 2부터 3? 0부터 3까지네요. 내가 문제 잘 풀었네. 수정 좀 할게요. 0부터 3까지면 잠깐만요. 3까지면요. 여기 가로가 3이니까 3k 나누기 2분의 3k가 1이니까 그죠? k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k는 3분의 2. 이해되겠죠? k는 3분의 2입니다. 됐어요? 다시 이어갈게요. 자, 나한테 뭘 구하래? 2부터 3까지의 넓이 구하래. 그치? 요거 푸는 거 잘 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목. 2면은 3등분 했을 때 여기 이겠죠. 그죠? 나한테 이 넓이 구하래. 자, 여러분 아무래도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것보다 삼각형이 편할 거기 때문에 난 일로 가겠습니다. 주목. 자, 보세요. 자, 나는 요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전체 넓이가 1일 거니까. 가볼게. 봐봐. 여기 가로 길이 2죠? 그죠? 세로를 구할게요. 세로를 구할 때 세임이 하듯이 하세요. 닮음을 이용하세요. 자, 봐봐. 이 큰 직각 삼각형이 K가 3분의 2였으니까 큰 직각 삼각형과 작은 직각은 닮음이겠죠, 당연히. 그쵸? 그때 봐봐. 밑변이 3일 때 높이가 2였어. 3분의 2. 그죠? 밑변이 3일 때 높이가 3분의 2야. 밑변이 3일 때 3분의 2야. 알겠죠? 어떻게 된 거야? 3이 3분의 2로 한 거잖아. 그쵸? 이거 몇 배 한 거야? 9분의 2배 한 거죠. 어떻게 구한 거냐면 3분의 3분의 1 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A분의 B. 9분의 1을 곱하면 높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밑변이 2니까 요 높이는 얼마겠어? 3분의 2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3분의 2배가 아니구나. 잠깐만. 9분의 2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9분의 2.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지? 이제 K가 3분의 2인데. 미안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나. 그렇죠? 이 식이 잘못됐네. 3을 대입하면 얘가 3K네. 그쵸? 그죠? 여기 3 대입하면 3K잖아. 아까 그 2K로 내가 문제 풀고 있어서. 이해했어요?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옮길까봐 다시 풀게요.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2로 잡았어요. 다시 가볼게요. 똑같은 거 풀게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직선입니다. 0,0 찍고 3,3K죠. 3K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아까 내가 잘못 풀었네. 넓이가 1대야 되니까 밑변이 3, 높이가 3K, 그죠? 됐어요? 곱하고 나누기 하면 2분의 3K가 2분의 9K가 K도 잘못 구했네. 9K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K는 얼마야? 9분의 2입니다. 문제 아주 잘 풀었죠 쌤이. 9분의 2입니다. 알겠죠? K가 9분의 2면 여기는 3분의 2겠죠? 3분의 2. 여기 높이 3분의 2.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갈게요. 2부터 3까지 넓이 구하라. 2 잘랐어. 2부터 3까지 넓이, 요 넓이 구하라. 그죠? 쌤은 여기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구하려면 가로 길이가 2죠? 됐어요? 높이 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응. 이번에 K가 1. 네? 잠깐만요. 3분의 9분의 2 3K 3분의 2 뭐라고요? 이번에 그 K가 1이. 3 넣으면 3K 높이가 3K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9K 나누기 2분의 9K 그죠? 넓이 합이 1 돼야 되니까 1 되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아 확률 밀도함수가 그죠? 넓이 밀도함수라고 자 보겠습니다. K가 9분의 2입니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상황 똑같아요. 봐봐. 얘가 3일 때 높이가 3분의 2야. 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3에서 3분의 2로 갔으면 뭐 한 거야? 9분의 2배가 된 거죠. 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비율을 이용해줘.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어? 9분의 2배 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되겠어요? 그러면 봐. 결론.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9분의 4겠죠. 됐어요? 이 넓이가 9분의 4면 이 넓이는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답은 9분의 5가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밀도함수가 뭐라고? 주어진 구간의 넓이가 1이 남수하겠죠? 그때 우리는 질문하는 게 확률을 구해라. 범위를 줄 거니까. 알겠죠? 그 범위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거는 넓이만 구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게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뭐 내용상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는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선생님은 181번을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80... 진짜 정신부 나가라 그래. 상태가 정신부를 오! 그죠? 여러분 도대체 말이야 이현아 좀 찾아봐. 밀도함수는 별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얘기 볼게요. 181번입니다. 보시죠. 181번입니다. 빨리 따라와. 추워요, 안 했습니다. 네. 추우시겠죠? 네. 자다 깨면 좀 춥죠, 우리가. 181번입니다. 봐봐요. fx는 진도 되게 빡세다. 2k 마이너스 k 절대값x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 됩니다. 얘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 얘래요. 뭐 해야 돼? 그림 그리세요. 여긴 다 직선밖에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 되는데 잠깐 봐봐. 절대값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런 정리 가능해야 돼. 봐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구분할게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음수인 경우와 0부터 2까지인 경우로 식을 분리해야지. 여기는 요 범위만 준 거니까. 됐어요? 자, 얘일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kx 더하기 2k야. 내림차수 하시고. 됐어요? 직선이죠? 얘는요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돼. 마이너스 kx 더하기 2k야.
이게 fx야. 문제를 한 단계 쉽게 주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지금 일부러 절대값을 넣은 겁니다. 정리 너네가 하라고 했죠.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게 힌트인 거야 일단. 왜? 주어진 구간의 넓이가 1돼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주어진 구간 넓이 1이야. 자, 그림 그릴게요. x축과 y축이 있고요. 자, 뭐라 돼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야. 자,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0 되죠? 직선 여러분 점 두 개 찍고 이으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면 0이니까 마이너스 2. 1점 지나고요. 됐어요? 0 넣으면요 2k입니다. k는 당연히 음수일 수 없어야겠죠. 양수일 겁니다. 아무 때나 찍으면 돼요. 2k 잡아요. 2k 연결. 음수 파트 그렸어. 됐어? 양수 파트 그릴게요. 0 집어넣으면 2k죠. 연속이네요. 연결됩니다. 2 집어넣어버리면 0입니다. 2, 0. 대칭 함수겠네 이렇게. 됐어요? 자, 주어진 그래프는 그렸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넓이가 1, 그쵸? 넓이가 1. 가로의 길이 4,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k 높이 1 돼야 돼. k가 4분의 1이란 소리야. 됐어? k가 4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란 소리야. 됐어? 준비 끝. 문제 풀게요. 자, 그때 나한테 뭘 요구했죠? k를 구하고 k 나와서 k는 4분의 1이었어. k는 구했고요. p x제곱이 1 이하 1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건 풀라고 내는 거야. 알겠죠? 이걸 바로 푸는 새로운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를 인수분해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알겠죠? 나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봐봐. 마이너스 1 가운데 있겠죠? 1 가운데 있겠죠? 요 넓이 구하라고. 됐어요? 넓이 구하면 정답.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다. 뭐 아까처럼 여기를 구하는 게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요거 대칭일 거니까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구할게요. 가로의 길이 1. 그쵸? 이렇게 하세요. 비율을 써. 비율을 쓰는 연습을 하세요. 자, 봐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일 건데 가로가 2일 때 높이가 2분의 1이었어. 그지? 그러면 가로가 1이면 높이는요. 뭐 얘 절반 4분의 1이겠네. 이해됐습니까? 1대 2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넓이는 밑변이 1, 높이는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이 요 넓이야. 요거 두 개니까 비어있는 게 8분의 2, 4분의 1인 거죠. 내가 구할 넓이는 1에서 빼야지. 얘는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런 게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죠. 아유, 다들 뭐 정신이 없으니까. 183번 풀어보세요. 더 진도는 빼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잠깐만 183을 질문하기 그 숙제 주기 전에 여러분 그 과제부터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어디냐면 오늘 숙제 정말 작습니다. 앞부분 홀수 열심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홀수만 쫙 풀어와. 알겠어? 짝수로 아예 그냥 내신내 매버리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어있을 짝수 건들지 말고 홀수만 풀어와. 자, 지금 28페이지. 여기 한 페이지 숙제입니다. 오늘 배운 유형이죠. 한 페이지 숙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홀수로도 충분히 준비됩니다. 페이지로 하지 말자. 여기 번호로 하자. 173번부터 1아니구나. 선생님 밀도함수 끊었구나. 188까지 끝까지네. 37페이지. 페이지 몇 개 안 돼요. 이렇게만 홀수로 풀어주면 홀수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숙제는 그렇게만 해보시고요. 끝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83번 지금 풀어봐. 이거 풀고 먼저 푸는 친구부터 마치겠습니다. 푸세요. 183